자, 우리 파도 주주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틀 동안의 공포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일주일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전에도 이제 영상을 한 차례 찍어서 올려드렸는데요. 오늘 오전에도 새로운 신고가가 작성이 됐습니다. 어제도 새로운 신고가였고, 그쵸? 지금 지속적인 새로운 신고가가 새롭게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분에 최고 71,900원을 찍어줬습니다. 그 이후에 또 새로운 신고가가 작성이 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앞자리가 7로 끝났습니다. 71,000원. 그쵸? 정말 거래 재개 이후에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파두의 주가는요, 앞자리가 2에서 7로 바뀌었습니다. 7. 2, 3, 4, 5, 6, 7. 6번 바뀌었네요. 6번. 그쵸? 100원만 더 올랐으면은 제가 이제 12,000원 매수 의견 드렸었죠. 100원만 더 올랐으면 72,000원이니까 정확하게 이제 6배 오르는 거거든요. 6배. 그러면 이제 10배거까지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조금만 더 오르면 이제 10배거 달성이 되는 부분이고, 사실 이제 21,000원 요때도 이제 드렸었기 때문에 21,000원 요때도 이제 드렸었기 때문에 이 구간으로부터는 이제 거의 얼마죠? 4배면은 4배는 아니고 한 3배. 그죠? 3배 조금 넘겠네요. 한 3.5배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거래 재개 이후에 이제 3연상 갔을 때 조정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요 4만 원 전후 구간 조정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때 이제 저점이 한 4만 1,000원. 그쵸?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세 차례 요렇게니까 지금 이 이후에 매수 의견을 드린 적은 없었거든요. 그 최근에 이제 5만 5천 원 기준 한번 요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쵸? 자, 어찌됐건 뭐 새로운 또 신고가가 오늘 또 새롭게 작성이 되면서 제가 오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승 랠리를 우리는 즐기면 된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 치고 올라갈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가 고점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형성이 돼요. 거기서 이제 꺾여 내려오는 시기가 분명히 다가오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상승 랠리를 지켜보고 즐길 때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두 가지가 또 이제 있었는데 오늘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진행을 이제 또 했죠. 여기 잠깐 볼게요. 오늘 서울 중구에서 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회사 소개와 업황 설명, 질의응답 시간을 오늘 오후 6시까지 가지게 되는 일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시아 테크 컨퍼런스 일정은 3월 17일 날 대만에서 또 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3일간 진행이 됩니다. 17, 18, 19, 20이니까 4일간 진행이 되네요. 그래서 이런 이제 IR 일정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 요 JP 모건 코리아 컨퍼런스, 자, 여기에 대한 이제 IR 자료가 또 이제 올라온 게 하나가 있어서 제가 또 이렇게 열어 놨습니다. 자, 요거는 좀 잠시 뒤에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이게 지난 이제 2025년 4분기 이제 IR 자료랑 거의 이제 한 70%는 좀 비슷한데 약간은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추가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만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이번 주 뭐 미국과 이란의 이 전쟁 이슈에 의해서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이제 확대가 됐지만 코스닥이 정말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제 거의 하락한 부분 대부분을 좀 이제 회복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줬다라는 거고, 이 전쟁의 장기화보다는 협상을 통한 이 긴장 완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이 리스크 완화 기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고, 이제 3월 말에 이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등의 어떤 일정을 고려했을 때는 다음 주 역시도 긴장이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아직은 뭐 우리가 100% 안심할 때는 좀 아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다음 주에 또 이제 이 수요일 날 미국의 또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런 부분이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또 한 주가 정말 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두 JP 모건 코리아 컨퍼런스 IR 자료 역시도 이렇게 텔레그램 채널에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들어오신 분들은 뭐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입장 방법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아래쪽에 댓글이 있어요. 댓글을 확인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지금 기름값이 너무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어제 주유소 가서 만땅 기름을 채웠는데 경유 100, 1819원이었는데 오늘 지나오면서 기름값을 확인해 봤더니 야, 1969원, 150원이 올랐어요. 하루 만에 또. 이게 지금 말이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당장 지금 뭐 원유 수입이 끊긴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분명히 비축유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 이 정유사들은 정말 이때가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기름값 미친 듯이 막 올려버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도 나서서 이거 지금 바로 잡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무려 7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 비축유가 현재 확보가 되어 있대요. 당장 수입이 끊긴다 하더라도. 그런데 기름값을 미친 듯이 올리고 있으니 그럼 기존에 싸게 지금 들여와서 비축해놨던 거를 지금 비싸게 팔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유사들 실적도 그러면은 좋아진다니까요. 참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찌됐건 뭐 유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네, 물가 상승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는 기름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지난 2024년 하반기에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또 생각이 나네요. 네, 지금은 뭐 아예 지워진 이야기가 돼버렸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기름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유가 상승은 정말로 민감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전쟁이 뭐 결과적으로 장기화되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겠죠. 이 현재 미국과 이란 전쟁이라고 불리는 싸움 자체가 결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나의 편이고 이제 이란이 대치하는 뭐 이러한 구도인데 사실 근데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주변국이랑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라는 거 뉴스를 보셔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이란을 때린 건 미국인데 그러면은 이란도 거꾸로 미국을 보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디에도 미국을 직접 이란이 타격했다라는 소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직접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칫 잘못하면 그냥 아니, 전 세계 지도에서 지워질 판이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결국 억울한 거는 우리나라, 아시아 국가들이라는 거예요. 경제적 리스크를 가장 많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아시아 국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엄청난 지금 악재가 발생했다라는 것인데 이제 이틀 동안 정말 두드러 맞던 시장이 일정 부분 회복을 해줬다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진정이 됐다. 안도의 한숨을 쉬어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진정된 그런 모습들 한번 또 우리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뭐 시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 뭐 각자 개인의 대응 방법도 있겠지만은 이제 이게 사실 또 멘탈의 싸움이거든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 뭐 이 멘탈과 대응의 싸움이라는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텔레그램 채널에 아직까지 안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이거 누르기만 하면 그냥 바로 들어와 주시거든요. 아시겠죠? 뭐 다른 영상 보면 막 뭐 어디 번호에다가 문자 보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개인 정보를 함부로 얼굴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한테
노출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그냥 바로 들어오면 그만 아닙니까? 그쵸? 네, 바로바로 좀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제가 오전에 또 이제 신고가 찍으니까 제가 요렇게 다 브리핑 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71,900원. 그럼 뭐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쵸? 이렇게 실시간으로 공유 다 해드리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안 들어오신 분들은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4분기 IR 자료랑 뭐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이제 뭐 엔터프라이즈 기업용 SSD죠. 구성 요소인데 뭐 낸드 패키지에 이제 파도에 컨트롤러가 이렇게 탑재가 되고 이 PMIC 전력 관리 반도체죠. 네, 여기까지 합체가 돼서 하나의 이제 기업용 완성된 이제 SSD 그 부분을 이제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이미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사실 뭐 기업용 SSD의 성능과 신뢰성을 책임지는 핵심 반도체가 바로 컨트롤러다라는 겁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니까 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뭐 데이터 처리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기존 SSD 아키텍처의 한계점이 발생이 됐고 역시나 여기서 강조되는 것도 발열 그리고 고전력 이슈가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발열 같은 경우 뭐 고전력 뭐 전력 비용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발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사실 좀 심각하거든요. 전체 예를 들어서 전력을 뭐 100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이 발열을 이제 시켜주려면 냉각 시스템이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냉각 시스템에 사용되는 게 거의 뭐 절반에 가깝다고 해요. 전력량을 뭐 100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50 정도가 냉각 시스템에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열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메모리의 온도가 75도씨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불량이 생기기 시작한대요. 그럼 불량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체를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냉각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열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적인 아키텍처 제안을 통해서 이 성능과 전력에 대한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한다라는 거죠. 뭐 요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파두의 이제 또 기술력이 또 타사와의 어떤 경쟁력을 가져가느냐. 자, 라이트 이제 쓰기 능력이죠. 네. 보면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메가바이트 퍼 세크니까 뭐 초당 어느 정도의 요거는 이제 뭐 단위에 대한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찌됐건 뭐 가장 좋은 성능을 이제 보여준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랜덤 리드 밴드 위치 이거는 이제 뭐 읽어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빨간색 봉이 이제 파두의 데이터인데 보면 뭐 가장 뛰어난 효능을 또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파워인데 이게 전력 효율이죠. 이거는 전력 효율. 그래서 이 초 메가바이트 퍼 세크 그러니까 초당 사용되는 이제 뭐 메가바이트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전력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래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가장 사실 뛰어난 또 전력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 파두의 기술력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파도에 또 이제 이 기업용 SSD 컨트롤러 솔루션을 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글로벌 뭐 탑티어 업체들과의 파트너십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2026년 이제 6세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객사 확보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제 기존 5세대에 대비했을 때 2배 이상의 또 이제 전력 효율을 보여준다라고 하죠. 이런 부분을 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것도 사실 뭐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것도 이제 2024년 4분기 IR 자료 내용에
나왔었던 내용이니까 요거 역시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지난번에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 아저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제 AI는 학습에서 추론의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이제 여기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트레이닝, 학습이죠. 학습에서 추론으로 여기 한글로 나와 있죠. 수익화 추론 서비스로 이제는 이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효율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강조되는 것은 정말 하이 퍼포먼스 컨트롤러가 요구가 된다. 그만큼 지금 고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컨트롤러가 앞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도 역시나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거 뭐 일시정지 통 누르시면은 뭐 확인되니까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효율적인 AI SSD 구현을 위한 이 컨트롤러의 해결 과제는 지금 너무나도 명확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SSD 성능이라고 하는 것이 낸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절대 컨트롤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컨트롤러에 의해서 차별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이제 추론 단계에서는 SSD는 더 이상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라 컴퓨팅 시스템의 성능 개선과 TCO, 유지 보수 비용이죠. 그것들을 좌우하는 이제 핵심 인프라 구성 요소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퍼포먼스의 이제 한계점이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이 4세대의 매출이 작년에는 66%가 차지를 했고 5세대가 이제 19%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이 나머지를 차지했다면 확실하게 이제 올해는 4세대보다는 5세대가 더 많은 이제 매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뭐 나머지도 역시나 비슷한 비율로 차지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또 이런 부분 TLC, 트리플 레벨 셀, 그리고 쿼드러플 레벨 셀. 이제 이 컨트롤러가 고도화가 되면서 지금 이 TLC와 QLC가 모두 지원이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파도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의 방식에 모두 지금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또 작년과 올해의 비중을 보게 되면은 확실하게 또 이 QLC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점점 더 이제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죠? 그렇게 되면은 파도에게는 훨씬 더 유리한 입지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파도의 가치는 데이터 출력량에서는 탑티어다. 그리고 전력 효율성과 유지 비용의 축소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월드 클래스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오전 영상에서 요거 말씀드렸거든요. 플렉시블, 맞춤형 SSD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 사실 이제 2025년 4분기 IR 자료에 이제 나왔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굳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파도는 전력 소비 감소에 집중하는 기업이고 그저 빠르기만 한 컨트롤러 제품을 만드는 것은 비교적 쉬울 수 있으나 고성능과 함께 전력 효율성을 모두 갖춘 컨트롤러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세계 최고의 전력 효율성을 갖춘 제품을 지금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파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이제 6세대까지도 수주가 나와줄 수 있기를 하반기에 지금 기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매출도 증가하고 뭐 24년보다 25년 좋았던 건 뭐 당연한 것이고요. 올해 2026년은 당연히 작년 25년보다도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쫙쫙쫙쫙 이제 채워 나가야겠죠. 그죠? 아직 뭐 3월에 수주 소식 뭐 추가적으로 공시가 나오는 것은 없는 부분이지만 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채워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해제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요거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그 이음의 이제 CXL 부분에 대해서 요것도 사실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제가 어떤 말씀까지 드렸었냐면 CXL 시장이 개화가 되면서 이 이음의 이 CXL 스위치, 특히나 이제 3.0 이게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좀 이제 수주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서 외형이 또 확장되는 뭐 그런 어떤 성과가 또 나타나서 이게 사실 또 이음이 뭐 나스닥에 또 상장을 하게 되면 또 파도에게 굉장한 수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뇌피셜까지도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댓글 남겨주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 말씀을 좀 한번 드리는데, CXL 관련해서도요 굉장히 좀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그쵸? 24년에도 말씀을 좀 이렇게 드렸었고, 요때 당시에도 CXL 스위치에 대한 부분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속도 조절이라는 이야기를 작년 말에 이제 했었던 적이 있었었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 이제 HBM 생산도 지금 뭐 벅찬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CXL까지 가는 데에는 시간이 그만큼 이제 소요가 좀 길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한 이제 속도 조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뭐 D램도 부족하고 뭐 낸드도 부족하고, 이게 사실 부족하면 HBM 생산도 사실 굉장히 타이트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낸드가 부족하면 당연히 SSD 생산도 타이트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CXL로 넘어가는 그 시간 자체가 더 걸릴 수 있다. 원래는 이제 28년 정도가 되면은 시장이 개화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이제 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지금 업계가 전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투자에 대한 어떤 속도 조절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두의 자회사 이 이음 역시도 뭐 꾸준하게 지금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니까, 아무쪼록 뭐 파도 앞으로 승승장구하는 날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신고가 아닙니까? 그죠? 정말 우리가 사실 이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거래 정지, 상장 폐지, 위기, 그쵸?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정말 가장 큰 이제 위기까지도 우리가 겪었었고, 야 정말 그러고 보니까 참 모진 풍파를 다 맞았네요. 그죠? 상장 이후에 이 실적에 대한 논란과 함께 정말 거대한 음봉을 맞으면서 공모가를 이탈하고 상장 당시에 저점 25,000원까지 이탈하면서 최고 8,700원까지 빠져내려오는, 정말 이런 엄청난 시련을 또 겪었고, 주봉으로 보니까 상당히 긴 박스권이었죠. 네, 2년 기간으로 따지면은 11월 그리고 11월 12, 1, 2, 3이니까 4개월, 2월이니까 3개월, 2년 한 3개월 정도 정말 힘든 모진 풍파를 다 맞았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 8월부터는 좋아지기 시작했죠. 그쵸? 12,000원으로부터 이하로부터 매수 의견 드린 이후로부터는 되게 좋았는데, 이 거래 정지라고 하는 정말 이 뜬금없는 악재를 맞으면서 굉장히 이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었는데, 2년 3개월 동안 힘들었으니까 2년 3개월 동안 힘들었으니까 지금의 이런 상승 랠리를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즐길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버텼는데 이 한 달의 상승 랠리를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주가 상승의 정점이 오겠지만, 네, 그때까지는 우리가 즐기면서 갈 수 있기를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신고가가 작성이 될 것인지 아니면 또 조정을 받게 될 것인지 뭐 또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 조정 시에 63,800원, 63,800원 이 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니면은 어제의 고점 한번 또 봐야겠죠? 67,700원이죠? 네, 67,700원. 이렇게 또 포인트를 잡고 지켜보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 역시도 좋은 흐름을 이어 나가주면서 새로운 신고가가 또다시 바뀌는 모습이 나와주기를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네,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 텔레그램 채널에 아직까지 입장을 못 해보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입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열심히 자료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들어와 계시면은 바로바로 이거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영상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